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016년 제1회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필기와 실기를 같이 봐야 되는 기능사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 실기를 같이 보는 기능사 종목은 정보 처리 기능사, 로드운전 기능사, 한복 기능사, 미용사, 그리고 사진 기능사 해서 정로한 미사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어요. 그 답은 4번이고요.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1번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 아라비아 숫자 함께 사용한다? 아니죠.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죠. 부호 처리할 경우에는 1번 틀렸고 2번 맞고 3번에 중분류의 번호는 001부터 999까지 부여했다는데 이게 틀렸죠. 01에서 99까지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이하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 남겨놓기 위해서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 1에서 시작해서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해서 9에서 끝나도록 하였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네요. 43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했는데 우리가 그거 2차에도 나왔던 것인데 일단 답은 4번으로 이렇게 나오고 직업으로 볼 수 없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 활동에다가 네 번째 그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같이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고요. 또 시민 봉사 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시민 봉사 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그 외에도 이렇게 수용자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강도, 절도 이와 같이 불법적인 활동 같은 것은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니까 총 이렇게 9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6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2차에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6개 정도는 필연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44번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지금 한국직업정보 이 시스템은 워크넷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요. 워크넷으로 통합되어 있고 워크넷상에서 직업정보 찾기,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직업 정보 찾기, 하위 메뉴. 이렇게. 워크넷상에서 직업 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에는 뭐뭐가 있느냐? 한번 했었던 것인데, 분류별 찾기, 그 다음에 지식별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신직업 창작 찾기, 대상별 찾기, 이색 직업별 찾기, 그 다음에 테마별 찾기 해서 분지협통 신데이테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 했어요. 분류별 찾기, 지식별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신직업과 창작 찾기, 대상별 찾기, 이색 직업별 찾기, 테마별 찾기, 분지협통 신데이테 외워놓으면 답은 금방 가시죠. 3번이 틀렸네요. 45번.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무급가족 종사자는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 대상 기간에 1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했는데 16시간이 아니에요.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의 실업자에 대한 정의 쭉 읽어보시고, 구직 단념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이 고용률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게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취업률하고 달라요. 취업률은 생산 가능 인구수가 아니잖아요.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두 개를 잘 비교를 해 두세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수고, 즉 15세 이상 인구수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라는 이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46번.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체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를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 전체 단계가 아니라 이게 전체 단계예요. 직업 선택 결정 단계는 첫 번째가 기술적 직업 모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술적 직업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적 직업 모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처방적 직업 모형이 있다. 지금 1번부터 4번 타이드만과 오하라, 힐튼, 브룸, 그리고 슈예요. 슈 또는 플래처, 이런 사람들은 기술적 직업 모형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기술적 직업 모형은 일반적인 직업 결정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직업 결정 방식이 기술적 직업 모형이다. 그 다음에 처방적 직업 모형은 이 직업 선택할 때 실수를 감소시켜서 보다 나은 직업을,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해 하는 거,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해 하는 모형이 처방적 결정 모형인데, 이 사람들 했었었죠. 칼츠라는 사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겔라트라는 사람 있었죠. 겔라트 있었고, 그 다음에
칼도와 쥐토우스키 동유럽권에는 모모스키로 많이 끝나죠, 이름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갖고도 말장난 많이 했었죠. 동유럽에서 가장 몹쓸 놈 누구냐, 시발로모스키 이렇게 했었고,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스카이 푹칠러스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말장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하튼 이렇게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를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 힐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힐튼은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제 단계는 말 그대로예요. 직업 선택하기 이전에 주변 세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기예요. 전제 단계, 직업 선택하기 이전에 주변 세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 계획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진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특정 진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 이게 계획 단계다. 세 번째, 인지 부조화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는 자신의 특성과 반대되는 진로를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보는 시기. 자신의 특성과 반대되는 진로를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보는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전개인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47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거. 직업 상담사 1급은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되어 나머지 맞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48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 외웠었죠?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그 다음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나 코스닥, 일학습 병행기업, 그 다음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나 코스닥, 일학습 병행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강 외뱅과 공코일청, 이런 식으로 외웠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49번. 한국직업사전의 숙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세요. 숙련기간의 정의예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이게 숙련기간의 정의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해당되며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 기간도 포함되어져요. 취업 전 교육과 취업 후 교육 모두 훈련 기간에 포함되어져요. 그리고 4번에 보세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잘 보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50번. 인구 통계에서 성비 105는 성비는 항상 여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총 인구 중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이란 뜻이다.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51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이건 뭐 껌이죠. 공공직업의 일반적 특성 모두 고른 거, 이것도 수차례 했었죠. 기업분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한시적이다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아니죠. 꾸준히 돼야죠. 이거 틀렸네요. 니은번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의 대상으로 한다. 이 맞는 거네요. 이 디귿번 역시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직업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해당되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53번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취성패라고 하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상위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어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층까지 하지만 이 취성패는 차차 상위계층이에요. 차차 상위계층.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차 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 이하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5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직업분류를 한번 보죠. 직업분류에 있어서 일반 원칙이 있었죠. 일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다. 역시 주관식에 2개 쓰는 거 쓰고 설명하시오. 직업분류 일반 원칙 4점짜리로 여러 차례 나왔어요.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배타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든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든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이다. 두 번째,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지금 나와 있는 문제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첫 번째가 포주채생이죠.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은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하여 상관성이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시 한번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하여 상관성이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그래서 예시로 의대 교수를 둔 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해야 한다.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예시로 중국집 사장님이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라고 해서 포주 채생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죠.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의미까지 포함해서 외워두시는 거 좋아요. 주관식에 기출 나왔던 거니까.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의 분류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의 분류 원칙이다. 이게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그리고 종류 역시 세 가지 있어요. 다취수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고, 수입 우선의 원칙, 보다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하면 말 그대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게 다취수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분류 원칙에 대한 거 일반 원칙,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이 주관식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는 포주, 최생, 3번이 정답이죠. 55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2번 틀렸어요.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별도로 지역의 고용 관련 현안 문제를 정부 주도 아니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56번. 고용안정사업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했었는데 이거 좀 개편된 내용이라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원래는 4번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고용유지정책이에요. 이거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니까 이건 고용유지예요.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이것들은 고용 창출에 해당되어져요. 고용 창출에 해당되어지고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이 옛날에는 고용 창출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개편되기 전에는 4번으로 답이 나왔지만 지금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따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답이 현재는 없다. 5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생복 산수공 했었죠? 많이 했었고요.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니죠. 같은 항목으로 동일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여러 차례 했으니까 안 할게요. 58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이거 기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59번. 한국직업사전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위험 내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 했는데 위험 내재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전기적 위험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또는 폭발과 어떤 방사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답이 여기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산부가스도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위험 내재 요소에 가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60번. 한국 직업전망 직업별 정보 구성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직업별이니까 산업전망은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쉽게 해버릴게요. 강혜진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